9월 22일 주간예측 일정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연준의 빅컷에도 불구하고 이 모건스탠리의 반도체 보고서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8월 달에 마이너스 11%, 9월 달에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지금 심하죠. 네, 8월 달에 마이너스 10%, 9월 달에 현재 마이너스 9%, 7월까지 돌아보면은 지금 3개월 내 마이너스 30%가 넘어가는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이 매도 보고서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연준의 빅컷의 이런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내 증시는 지금 코스피 25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하지만은 크게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인데, 이 모멘텀이 다음 주에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민주당이 24일날 금투세 토론을 진행을 하고 K밸류업 지수도 24일날 발표를 합니다. 우선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재판에서 이번에 징역 2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네, 2년이 구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좀 부담감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3월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좀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지지율의 영향들이 이런 금투세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도 24일날 발표를 앞두고 금융들만 가는 게 아니고 유보금이 많은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이런 악재들이 크게 두 가지, 글로벌 이슈가 전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거는 2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남아있던 게 금투세, 그리고 내년에 재개되는 공매도 정도인데, 금투세만 만약에 여기서 잘 해결이 되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 연준이 9월달이어서 11월까지 빅컷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포인트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0.25포인트씩 2번 정도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은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달부터 또 이 통화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2회 이상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장에 메말랐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거래대금이 없다, 투자자들의 지금 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일정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빅컷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 조금씩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박스권에 같이 했지만은 중요한 게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떨어지다 못해 현재 거의 6조, 5조 원에서 6조 원까지 거래대금이 하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좀 바닥 구간에서 매수 수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들. 그래서 한국은행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나오는 순간 제가 증시가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어느 정도 유예가 된다거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3년 유예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자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폐지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유예가 된다면은 충분히 지수가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지금 타이밍에 국내 증시가 좀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ADR 지표도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게 ADR 지표가 이제 상한락 종목들을 백분율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80이 과매도고 120이 과매수 구간인데, 보시면은 과매도 구간이에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그래서 조금만 시장에서 탄력이 받게 되면은 한번 쫙 크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이게 보시면 한 번에 튀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에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봐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대선 이제 사전투표 시작된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12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시장에. 여기서 지금 시장이 크게 같이 튀어 올라가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는 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이번 주는 이 거래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업종 테마주를 만들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이오시밀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정말 강세가 나왔죠.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 금리 인하에 대해 최대 소유주들이 사실은 건설이랑 제약바이오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게 나오고 있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 같이 커지게 되면서 CDMO 관련 테마주 위주로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은 영풍 고려아연이 이 정말 울산 시장까지 나오게 이야기가 지금 여기 개입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기술 유출이냐, 고려안에 대한 기술 유출이냐, 아니면 정당한 이게 좀 매각 인수냐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련 테마주들이 두 개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들, 수급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주도주들이 존재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3일제약, 보령, CDMO 관련 테마주들, 뭐 그린벨트 관련 테마주도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한고래 이 프로젝트 관련 테마주들도 또 다음 주에 일정이 있으니까 괜찮은 테마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은 제약바이오가 좀 받쳐주고 전체적으로 이 정부 정책 테마주들, 금리나 수혜주들, 시장에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들이 부진하기 따라서 거래대금이 낮아지고 있지만은 우리야 뭐 테마주 위주로 지금 단타를 치니까 지금 같은 시장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자, 다음 주 증시 일정 중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몇 개 크진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책 발표가 많이 없거든요. 월요일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언 디바이스가 신규 상장을 한다는 점들, 그리고 화요일에는 정말 중요하죠. 민주당의 기금투자 소득세 찬반 공개 토론이 개최가 됩니다. 사실 전부 이제 민주당에서 좀 이제 인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박람회 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TSMC부터 우리나라 뭐 산업통상자원부, 뭐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전, 수소 전문 전시회, 국제 냉난방 공조전, 이런 일정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테마들이 한번 뭐 코엑스, 백스코, 킨텍스에서 개최하면은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최근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잘 오르지는 않지만은 좀 제가 보는 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 동향, 당연히 인구가 개박살이 나면서 또 저출산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 테마주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해 석유 가스 2차 개발 전략회의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그래서 저출산, 석유 추출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 없이 도쿄 게임쇼 2024 참가 기업들 시프트업, 뭐 카카오, 하이브는 이제 자회사 하이브 IM 게임 개발사죠.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퍼블리싱 기업으로 참가한다는 것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이제 이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친한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펑쿨 색자가 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막 시장을 뒤흔들 만한 일정은 없지만은 테마주가 움직일 만한 재료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테마주 관련해서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 제가 또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날씨가 선선해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시장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흐름이 많이 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일정상으로도 좀 지수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모멘텀이 만들어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